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아나운서 김섬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받으셨을 텐데요. 코스피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4,500포인트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단순한 반등을 넘어 시장 체질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흐름을 중심으로 2026년 국내 증시 전망, 그리고 이 흐름을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국내 주식형 ETF 전략, 여기에 RI의 제도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B자산운용의 주연경 책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코스피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단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리레이팅입니다. 다시 말해서는 2026년 한국 증시는 단순히 지수가 오르는 국면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평가 기준이 좀 바뀌는 구조적인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찍고 그다음 4,500포인트까지 차례대로 돌파를 했는데요. 이는 과거 한국 증시에 붙어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기업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했다라고 신호를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기업 실적의 질적 변화,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환경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기업 실적 측면의 변화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고요. 과거 한국 증시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좀 컸던 전형적인 시클리컬 시장이었는데, 최근 AI 반도체, 특히 HBM 중심으로 선수주, 후 생산, 이런 구조가 좀 정착이 되면서 이익 가시성과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기업에 부여하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달라지고 있고요. 2026년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4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성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원전,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영역까지 성장 저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사들의 이익 증가와 코스피 레벨업은 좀 동반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정책적인 변화도 리레이팅의 핵심 요인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번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상당히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지배주주 중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일본이 또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서 PBR을 끌어올린 사례처럼 한국 역시 제도 변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에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올랐는데요. 수급과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과 미국의 양적 긴축 종료가 좀 맞물리면서 한국과 같은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 환경이 좀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부동산 규제 강화와 증시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자금이 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고객 예탁금이 8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 역시 중장기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글로벌과 한국의 M2 증가율,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중장기적으로 함께 움직여 왔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최근 나타나는 유동성 회복 흐름은 향후의 주가 방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만 들어보면 투자 환경이 좋게만 느껴지는데요.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리스크 요인도 꼭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AI 투자의 수익성 논쟁, 그리고 보호무역 강화와 고환율, 그리고 1%대 후반의 저성장 기조와 노동성 생산력 저하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국면은 단기 테마 장세가 아니라 실적, 제도, 자금 흐름이 동시에 맞물린 리레이팅 국면이라는 점에서 과거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2026년 코스피는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기업 이익 체질 변화, 자본시장 개혁이 결합된 재평가의 정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실제 투자는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두 시장 참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국내 증시에서 좀 존재감이 크게 커진 개인 투자자의 선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근 ETF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자산 운용사 운용력, 그러니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투자를 테마별이 아닌 투자 주체별로 접근한다는 것이 꽤 새로운데요. 특히 저도 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존재감이 정말 커졌다는 평가를 들은 바가 있는데 실제로 시장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을까요? 네,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금 한국 증시의 개인 투자자가 더 이상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 주식의 약 절반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2025년 이후에 코스피가 빠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그 중심에는 개인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은 여전히 14배 수준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이익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국면이라고 보고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개인의 돈이 몰리는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투자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그대로 반영한 ETF가 바로 라이즈 동학개미입니다. 개인 순매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급 전략에 모멘텀 전략을 결합한 상품인데요. 매월 직전 1개월간 개인 순매수 금액 상위 20% 종목을 1차로 선별한 뒤에 그 중에서도 12개월 수익률에서 최근 1개월을 제외한 중기 모멘텀 지표를 활용해서 실제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만 다시 한번 걸러내게 됩니다. 단기 테마 과열이나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최종적으로 상위 10개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 전략은 변동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라이즈 동학개미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매월 리밸런싱을 하되 전월 포트폴리오 50%와 당월 포트폴리오 50%를 혼합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기존 주도주의 흐름은 유지를 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종목을 유연하게 편입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최소 10개에서 최대 20종목까지 좀 압축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고요. 방산, 원전, K푸드 등 그 시점의 시장 트렌드가 비교적 선명하게 반영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여기에 0.07%의 저보수까지 더해져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시장 중심을 추적하는 ETF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반영한 ETF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자산 운용사, 즉 전문가의 선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운용력의 판단이 직접 개입되는 액티브 ETF 전략입니다. 2026년 1월에 상장한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 ETF가 바로 그 예인데요. 이 ETF는 정책과 예산 흐름을 핵심 선행 지표로 삼아서 좀 운용이 되게 되고요. 특히 산업 패러다임이 AI와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서 정부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곳이 기업 이익으로 연결된다라는 관점으로 출발한 전략입니다. 정부의 핵심 육성 산업인 ABCDEF, 즉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팩토리를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그 흐름을 선제적으로 담습니다. 네, 그렇군요, 책임님. 그렇다면 이 기존 패시브 ETF나 테마형 ETF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의 핵심은 유연한 자산 배분, 그러니까 왜 액티브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에 있습니다. 패시브 ETF가 정해진 지수 룰을 따르는 반면에 이 ETF는 A부터 F까지 6대 전략 산업 간 매력도를 지속적으로 비교, 판단하게 됩니다. 정책 모멘텀이 강화되는 산업에는 비중을 확대를 하고요. 수익성이나 환경이 좀 악화되는 산업은 빠르게 축소를 하거나 제외하는 섹터 로테이션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단일 테마에 집중된 기존의 액티브 ETF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하나요? 이 ETF는 산업 성장만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AI와 팩토리 분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와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주 증가 기업을 좀 선별을 하고, 방산 쪽에서는 글로벌 수출과 유지보수 역량을 갖춘 기업에 집중을 합니다. 바이오는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확인되는 CDMO와 기술 수출 기업 위주로 접근을 하고요. 여기에 기업 분할, 합병, 유상 증자와 같은 이벤트, 그리고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밸류업수의 요인까지 함께 고려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수급을 따라가는 전략과 정책과 산업을 읽는 전문가의 전략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RI의 계좌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국내 증시 흐름과 어떻게 좀 맞닿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RIA 계좌라는 명칭을 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2025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제도이고요. 현재 도입을 앞두고 세부 내용이 정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용 방법은 RIA 전용 계좌를 개설을 하고 다른 계좌에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입고를 시키고요. 그렇게 옮겨온 해외 주식을 그 계좌 안에서 팔고 환전한 원화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로 이동한 자금을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이 제시가 됐고요. 복귀 시점에 따라서 감면 폭이 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아직 ETF 가운데 어떤 상품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될지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시장 자체에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통해서 증시 유동성 개선 그리고 환율 안정, 중장기 투자 유도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적 환경은 앞서 살펴본 동학개미 ETF나 전략산업 액티브 ETF 전략이 좀 전개되는 데에도 보다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을 향한 국내 증시의 큰 흐름부터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반영한 라이즈 동학개미, 전문가의 판단이 담긴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 ETF, 그리고 금융시장의 새로운 화두인 RI의 계좌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단순한 지수 등락을 넘어 누구의 선택을 어떻게 담아가느냐가 성과를 좌우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의 수급을 만든 모멘텀과 정책 산업을 읽는 전문가의 판단을 균형 있게 활용한다면 국내 증시 리레이팅 흐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모두 연금 쑥쑥 키우세요.